결국은 예외적 보완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수사권을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말짱 도루묵인 거잖아요. 그러면 4,800건 수사 안 하게 하는 거 그게 검찰 개혁인가? 그게 이미 이루어진 것은 똑같은 거 그거를 수사보고 그걸 보안사를 그렇게 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게 두 달간 한 거고 저것도 2달간 쥐어짜내서 한 거예요. 쥐어짜내서 보안사 모든 많이 했다. 사건의 절반은 보안사가 그렇죠. 보안사 필요하다. 필요해 하다를 언론 플레이 이미지를 해놓고 주려고. 근데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80%가 수사 보고를 한 거예요. 저거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저렇게 한 겁니다. 있습니다. 그럼 국회안이 바로 최종안이 되는 건데 아주 잘 됐습니다. 가다가 다 잡혔고 이제 남은 건 속도전이다. 기본적인 생각이었죠. 자, 어제 검찰개혁 관련 매우 중대한 총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2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듣고 그럼 정부안 제출 안 한다는 얘기인가? 이때까지 정부안을 빨리 제출하라는 게 검찰개혁 이러면 큰일 난다 하는 쪽의 주장이었는데 아예 정부안을 안 내는 건가? 다들 저처럼 궁금해할 줄 알았는지 김 총리 이어서 몇 마디 더 덧붙이거든요. 들어봅시다. 제가 이에 더해서 한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설명을 아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차로 나누어서 검찰개혁을 실시한다는 당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이 해법은 지금까지 나온 검찰 개혁 속도 이름은 도루묵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여러 제안들 중에 가장 파격적인 해법입니다.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두 분 이제 전당대회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이니까 그걸 전제하고 말을 하자면 검찰개혁 2단계 형사소송법 개정 그중에서도 상징적인 보안수사권 부분 놓고 두 양반이 지금 선명성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검찰개혁은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의 등에 꽂혔던 검찰의 칼날을 뽑아서 마침내 부러뜨려 버려야 하는 그런 숙제인 거예요. 네. 그게 실패하면 그 칼날이 다시 퇴임한 이재명의 등에 꽂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숙제란 말이죠. 어제 이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1시간 넘게 비공개 단독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경제 단독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1,000조 원대 규모의 첨단 산업 분야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조가 이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나오네 이제. 처음 읽어봤습니다. 1,000조라는 단어를. 투자. 어제 코스피는 종가 기준 전일 대비 5.42% 오른 8,930.3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9천 회복합니다. 예. 갑니다. 그리고 다시 만 향해 갑니다. 예. 제가 말했잖아요. 삼성전자가요. 82년인가 3년도부터가 매물을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40년 했죠. 40년 더 된 거죠. 그 전 기간에 작년까지 300조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로 그 40 몇 년 기간 동안. 40 몇 년간. 예. 올해 300조 훨씬 넘습니다. 올해만. 한 해. 한 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저는 전달하고 싶은 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기를 우리가 시기에 와 있다. 그럴 것.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을 2개 이상 가진 나라가 미국과 우리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2개 나라밖에 없어요. 반도체 1, 2가 한국에 다 있다는 게 참 이상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삼성과 하이닉스에 익숙해서 자연스러운데 다른 나라가 보기에는 1위는 미국에 있고 2위는 중국에 있다든가 1위는 유럽에 있고 2위는 어디 있다든가 이런 게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1, 2가 다 한국에 있어? 그렇습니다. 매우 특별하게 보이게. 네. 메모리가 더 높아요. 메모리 중에서도 훨씬 고급이 HBM이고 그다음에 범용이잖아요. 범용 기업. 예. 엔비디아보다 HBM 만드는 회사가 이익이 더 높습니다. 지금. 이제는. 젠소랑도 어리둥절이겠죠. 제가 이제 지금 벌어지는 지출 하락은 일반적인 지출 하락이 아니라고 어제 얘기했는데 그래서 정부가 더 많은 성과를 내서 회복할 수 있는 성격의 하락이 아니다. 네. 코어 지지층이 왜 이렇게 상실감 또는 황망함을 느끼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적시에 반응해야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뉴 이재명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역대 대통령 호감도 조사 가끔씩 하는데 네. 2024년 상반기 때 했던 조사일 거예요. 문재인은 노무현 유가족의 상주격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노무현은 정석으로 한 가족이에요. 이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맞습니다. 질문이에요. 그렇게 둘 중 하나 고르라니까 돌아가신 아빠를 선택하는 게 윤리적으로 옳은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느껴지는 이들이 많은 것이지. 문재인 군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서 나는 그래도 살아계신 엄마 쪽이야를 선택하는 사람의 비율일 뿐인 것이지. 2층이 전체 40%에 해당된단 말이죠. 이걸 문재인은 인기가 없구나 하고 때린 게 최근 1년간 유 이재명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에게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린치를 당한 건 9%가 아니라 40%였다는 겁니다. 그 40%가 어느 순간 통째로 흔들리면서 지금 지지율 낙폭이 만들어진 거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제가 반복해서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유 이재명은 새로 유입하고 싶어하는 중도 또는 약보수가 원래 문재인을 싫어했다면서 친문을 쳐내고 그 자리에 새로 유입되는 이들로 채우면 외연이 확장될 거라고 하는 셈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기본 산수가 안 되는 셈법이에요. 전체에서 40%를 채우고 어디서 배운다는 겁니까? 국힘이 통째로 와도 안 돼요. 네. 그리고 그렇게 쳐내는 과정에 이렇게 코어 자체가 흔들려 버리죠. 그렇게 40도 흔들리고
새로 유입된 이들도 떠나가면 뭐가 남아요? 지금 지지율 위기의 본질이 그겁니다. 이것은 자해다. 라고 제가 100만 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원을 얼마나 강제로 가입시켰냐라고 국민의힘에. 할 때 단단히까지 나왔잖아요. 네. 5만 몇천 몇백 92명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확인된 것만. 확인된 그러니까 것만. 더 남은 것들이 있는데 남은 것도 밝히려면 뭔가 제대로 된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난 모른다로 계속. 합수단 이거 수사를 무척 잘했더라고요. 네. 합수단이 이렇게 표현을 빌리자면 콜센터처럼 일일이 전화 다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했. 그래가지고 교주, 그다음에 지역 책임자 밑에 지역 교회 책임자 밑에 청년부, 부녀부, 장년부, 부장들, 그다음에 신도 이렇게 해갖고서 당원 가입 지시가 내려가고 당원 가입서는 거꾸로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교주까지 가야만 가능한 체제인데 그게- 교주를 몰랐다 그러면 그게 하루에 4번씩 보고 체계로 연결된 거. 국민의힘의 파트너가 그렇지. 있는데 네. 거기까지 이제 수사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열심히 모아다가 그럼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바꿨죠. 원래 1,000원씩 3개월 이상 납부해야 책임당원이 되는데 네. 한 번만 그냥 납부하면 바로 투표권을 네, 당대표가 누굽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잖아요. 한시적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지 않을까. 세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공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2022년 이제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장 오땡땡 씨가 아무튼 신천지 간부 측에다가 신도 명단을 요청을 했고 이 교주가 이걸 갖다 승인해서 명단이 건네진 정황 증거는 있었단 말이죠. 이걸 갖다 이제 완성해야죠. 수사. 그래서 애플이 어제 그냥 발표를 한 거죠. 네. 이야기를. 네. 그래서 가격 올릴게. 메모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자기네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메모리에도 영향을 주겠네. 왜냐하면 소비가 줄면 메모리 수요도 줄겠네. 그래서 지금의 이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 인상이 시장에서 과연 인내할 수준, 감내할 수준의 가격 수준이 아닌 게 아닌가. 근데 저는 또 한편의 역사적인 날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저께 뭐 마이크론의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고 이럴 수가 있나? 한 기업이 이렇게나 많이 돈을 벌고 85%를 남겨먹고 그리고 앞으로도 수요가 끝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네. 이것도 세계사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문명이 바뀌니까. 근데 이제 생산 모든 게 다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네가 그렇게 반도체를 비싸게 잘 팔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반도체를 영원히 끝도 없이 비싸게 사줄 수는 없잖아요. 매수자가.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마 하거나 알고 있었던 그 의구심이 이제 사실로 확인되고 그게 이제 분열의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걸 모두가 인식한 첫날에 AI는 다 올라. 테크는 다 올라. 반도체 포함해서 다 올라가 아니고 반도체가 끝없이 달리면 사는 사람은 부담스러워져. 그러면 비싸게 사는 걸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가면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던 네. 못 사던 아니면 뭐 자기가 마진 촉도를 감소하면서 버텨내던 그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둘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봐야 되는 첫날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전문가들이나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그걸 시장이 모두 다 인식한 첫날이에요 오늘. 그래서 애플 주가가 명확하게 자기네들 선언을 했고 주가가 마이너스 6%인가요? 네, 이렇게 6% 빠지면서 약세였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인식을 상식처럼 공유하게 되는 첫날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는 못 사고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회사들. 그래서 생산을 점점 미루고 제품 출하를 미뤄야 되는 쪽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흐름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첫날. 그걸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 주식은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분별해 봐야 되는 고민이 시작되는 날이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죠.